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용자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400억 달러, 53조 5천억이 넘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I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지금 한 나라만 얘기를 한 건데 구정 기자님 그 규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추정치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와요. 네. 근데 뭐 지난해 1,500억 달러였는데 2030년에는 1조 3,500억 달러로 커질 거다만 해도 우리가 사실 감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럴 때 보면은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이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핸드폰 이거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과 같은 앱 시장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 시장 예측되는 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올 초에 그 CES 그거 앞두고서 맥킨지가 내놨던 추정치 그거 보니까 이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거 뭐 그것만 가지고도 경제적인 이익이 뭐 연간 최대 4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거다. 그 뭐 세계 GDP를 7%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근데 앞으로 모든 경제가 이전에는 AI가 개입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커질 것 같아요. 네. 이 오픈 AI가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2월 1일 챗 GPT를 내놨었죠.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제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인지가 지금 궁금한데요. 알파오 기자. 출시된 지 5일 만에 100만 원 넘겼어요. 얼마나 강력한지라면 이해가 되실 거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알파고가 언제 태어났어? 알파고 터키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챗GPT 쓰는 사람으로서 그것만 아니고 장작을 할 수 있는 AI들을 하나의 플랫폼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챗GPT는 그 사람들 자기네 사이트로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너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썸네일 어떻게 뽑아야 되나 매번 고민이었는데 지금 다 챗GPT한테 시켜요. 시키고 있어요. 나 이런 영상을 만들 건데 사람들 훅 할 수 있는 어떤 썸네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는지 썸네일 좀 제작해줘 네. 하면 챗GPT는 그걸 제작을 해줘도 그걸 너튜브에다가 올려 끝. 효과가 실제 좀 있던가요? 일단은 시간이 엄청 줄였어요. 저는 썸네일 만들 때마다 거의 영상 만드는 정도 시간을 도입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만들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챗GPT는. 네, 원장님. 이 챗 GPT가 나온 이후에 기술이 지금 탄력을 많이 받은 상황이죠?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생활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인공지능 하면 뭔가 이렇게 전문가들만 쓰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자마자 너도 나도 없이 뭐 초등생부터 어른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다른 이제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언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영어도 있고 우리 네. 이제 한국어도 있고 하지만 이 말을 얘가 앞뒤 맥락과 예를 들면 저녁의 밤과 내가 먹는 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구문별로 이해를 하고 문장의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내는 기술의 레벨이 그 안에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람의 말처럼 생각을 해서 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중간에 무슨 단어를 넣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얘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을 하는 단위가 우리가 토큰이라 그래서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계속적으로 그걸 가져다가 예를 들면 문서로도 학습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나 질문하는 걸 보고도 오라 얘네들은 맥락을 이렇게 하네 하고 그것도 패턴을 막 잡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학습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학습을 정말 상상이 잘 안 되고요. 네네. 다만 점점점 쓰기 좋아졌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안 됐는데 되네. 체감만 달라지면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먼이 지금 뭐 그 AI가 아니라 AGI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AI 겨우 따라가겠는데 AGI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AGI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를 보면 자기 혼자 알아서 다 자가 발전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네.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그런 이제
로봇 같은 AI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행이나 이런 콜센터 전화할 때 요새 AI 챗봇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동안 질의응답으로 뭐 들어왔던 모든 음성 데이터, 뭐 예를 들어 문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다 식별을 하고 분류를 해내고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답해라. 이런 해서 질문과 답변지를 딱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점점 지능화가 되면 AGI는 제너럴 인텔리전스예요. 그 G가 그렇죠, G가. 네. 이거는 정말 광범위하게 강력한 AI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이 강력한 AI는 알아서 자기혼자 다 해요. 누가 주지를 않아요. 질문도 주지 않고 답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가 발전해서 기분 나쁘면 나 집에 갈 거야라고도 하고 이런 감정까지 되는 이제 AI를 AGI라고 일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현실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해 능력 그리고 기계들이 지금 먹는 그 수많은 데이터 네. 정말 사람들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고 거의 소화를 전부, 해내고 네, 있기 때문에 포식자죠. 사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고 있는 기술 분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아직은 사람을 뭔가 먹이를 줘야 되느냐, 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뭐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자기 감정이 있고 인식, 의식의 흐름이 있고 뭐 거기까지 정말 상상을 하는 겁니까? 사람의 인지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네.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면 인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학습을 시키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감정의 다변화도 시키게 하는 분야도 있고 환경의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해내는 건 맞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근데 AI 우리 인공지능도 그 자체에 또 세분하면 여러 이제 갈래들이 있듯이 AGI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샘 알트먼이 특히 집중하려는 것, 정말 개발하려는 거는 어느 쪽인가요? 샘 알트먼은 계속 하는 거는 나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까 아니 똑똑한 사람을 만들 거야예요.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 것도 본인 스스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NLP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랭귀지 중에서도 프로세스를 말을 해요. 근데 NLU라고 하는 건 이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해요. 아, 이거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건 기분이 좋네, 나쁘네. 학습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파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 완벽하게 되면 걔는 이제 초지 AGI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장님 그게 그 말하자면 이제 이게 범용진행이 되는 순간이 보통 특이점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한 2017년, 18년 이때 책을 볼 때는 그 AGI 이게 2100년까지 한마디로 이번 세기 안에 될까라는 질문에 뭐 한 30%에서 50% 이렇게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AGI가 다가오는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진 걸로 2045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원장님은 그러면은 AGI가 언제쯤 올 것 같아서? 저번 주에 기사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래 뭐 한 100년 걸릴 것처럼 예. 얘기를 하던 2045년이면 예. 충분히 AGI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2030년 정도 더, 되면 네.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뭐 AGI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동반이 되는 문제예요. 그 학습을 하는 그 조각들 이런 것들에 대항을 얼마나 잘 자라게 해서 기계가 알아먹게 만드느냐. 또 이 기계가 그걸 알아먹고 나서 제대로 하는지 잘못된지 계속 피드백을 주자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과정들의 기술이 그게 이제 워낙에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게 AI 로직이 발달하는 것보다도 컴퓨팅 파워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LMM이라고 하는 이 랭귀지가 활용하면서 일단 약만 들면 얘네들이 파라미터만 많이 돌리면 정답이 잘 나오니까 이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혁혁한 발전이 얘를 계속 땡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기대되기도 하면서 좀 무섭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AI에 관련된 그 개발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샘 알트만인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했어요. 7조 달러, 7조 원 아니고 달러. 7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I'm looking to raise $7 trillion.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If you figure out how to do that, please let me know. I'd be very curious. 그럼 7조 달러는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안 느껴지잖아요. 네, 네. 왜냐면 우리는 지금 700만 원도 없는 건데 7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개념이 감각이 없죠. 안 돼.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3조이거든요. 3조.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족하니까 또 추가하겠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이것도 한 2.9, 거의 3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 합쳐도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네요. 네. 아마도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은 그 컴퓨팅 파워, 말 그대로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거 많이 확보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예를 들면 그 경쟁력을 갖출 거냐 해서 거기 기준에서 나온 이제 투자 비용을 아마 대충 얘기를 해놓은 걸 거고요. 근데 이 먹이가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우리가 왜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썩게 안 놔두려고 계속 그걸 정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시의성을 맞게 데이터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하는 비용이 뭐 초기 구축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면 관리 비용은 진짜 한 10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끝에 얘기 하나는 정말 이게 수익성이 있는 거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서비스 모델이 맞을까? 샘 알트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만들어놨고 오픈을 했는데 딱히 이렇게 수익 모델을 가져올 만한 어떤 비즈니스를 가져오기 어렵고 또 비영리 기관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여기가 뭐 쟁점들이 나왔던 것도 그게 아마 잘 됐으면 누가 아까 MS가 다 가져가서 본인들이 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사실 반대 급부가 있는 거죠. 네. 기술이 사실 항상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과거에 나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열광했는데 인공지능만큼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좋게만 쓰이는 건 아니죠, 박수아 원장님. 이 어떤 예를 들어 가장 좀 걱정되는 거 과학자로서 지금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딥페이크 관련된 딥페이크, 건데 예. 이게 사람이 텍스트와 어떤 영상 이런 그 이미지를 접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우리 채널들을 이용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하게 남거든요. 안 믿어도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게 사실 영상물이고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좀 부각이 오히려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또 플러스로 할루시안이라고 하는 정말 뻥치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제가 계속 말했죠. 우리가 다 똑똑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도 웬만하면 다 믿잖아요. 그것도 옆에 검색 건수 가장 좀 많이 나왔나? 네. 라고 하면 얘는 또 믿을만 하나 보다 라고 해서 보고서도 그 인용해 쓰는데 요새는 그 챗GPT에 물어봐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잘 요약을 해줘도 이거를 내가 계속 써가지고 좀 창피하면 어떡하지? 네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누군가가 링크를 걸었어요, 댓글로. 언니 봐봐 누가 너를 사칭하고 있어 중국에서. 그래서 그 클릭을 하고 중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도 어떤 이제 중국 영상 플랫폼인데 네. 그 여자랑 똑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이 생기는 중국 그 이제 여자가 있는데 중국 말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중국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중국이랑 관련된 중국 문화 우수성을 가지고 네. 영상들이 그 채널에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고 통화해가지고 나 미국에 있는데 이거 뭐냐고. 요즘 음성도 제 목소리인데 여러 나라 말로 그냥 네네. 그게 바뀌니까 그게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거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다 믿어요. 그래서 엄마 이랬대 하는데 제가 그거는 다 보는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니까 네.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네.
구정 기자님은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그 아마존에 채용할 때 네. 여성임을 알게 유추할 수 있는 응시자들은 채용 그 알고리즘이 떨어뜨려 버렸던 거. 그런 거하고 그때 뭐 그 미국에서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이 재소자들 가석방 점수 매길 때 알고리즘한테 맡겨봤더니 흑인들 점수는 낮게 책정해 놓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AI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의 편견을 그 전체 그 데이터 세트에 결국은 그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목소리 변조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한국 가요 부르는 거 목소리 합성해서 그걸 들어봤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재밌네 이러면서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남한테 치명적으로 그것이 특히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마이너리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지털 약자들한테 안 좋게 갈 때 이것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저는 아직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무슨 죄야? 걔를 교육시킨 사람이 죄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주입시키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불과 2017년에 핵버튼 어쩌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저로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잘못 적용이 되면 이거는 한 번의 실수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뭐 긍정적인 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그리고 뭐 인구 감소이다, 사회적 이슈, 그리고 뭐 기후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바뀌면서 사실 저렇게 인구 소멸 지역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로봇이 좀 가서 해주거나 예를 들면 뭐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대체해 줄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본에서도 원전 터졌을 때 거기 로봇들이 다 들어가서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정말 그 좋은 기술로 써야 될 영역이 맞는데 반대급부로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그 알고리즘에 다 공개를 해라. 어떤 것들을 쓰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유추가 가능하니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알고리즘 하나 바꿔버리면 서로 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이상한 결정도 내주고 심지어 그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아까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때는. 네. 내가 이거를 사람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기계가 자기가 알아서 요건에 대한 로직을 보니 요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갖다 버튼을 누르래. 네. 근데 그게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물려야지 진짜 우리가 써야 될 때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부 기관과 아까 감시 기구들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나오면서 사라질 직업들. 뭐 그런 얘기 요즘 많죠. 리스트가 기자. 실제 있었죠. 이미 지금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튀르키예에서 제일 잘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영화 제작사가 헬기에 타서 헬기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네. 그 튀르키예 동부 지역이 예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영화 그렇게 이제 흥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 장면들을 찍으려고 헬기 조종사, 카메라만 또, 네.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드론 비워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AI 때문 아니고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직업도 사라질 건데 근데 완전히 사람 사라질 것인가? 그거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 수석 엔지니어였던 맥스 벤틸라이라는 분이 네.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막 주카르백까지 이렇게 투자도 했는데 그 학교는 이제 거의 망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누가가 거기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좀 약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는 AI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인간학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마지막 직업은 제 보기에는 코미디예요.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가 몇 번이나 네. 그 10분짜리 스탠드업 코미디 대본 짜봐라 했었는데 거기 이제 조크들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네. 하나만 쓸까 말까였어요. 다 재미없어서. 아직 학습이 안 돼서 그래요. 좀만 지나면 한 2, 3년 안에 알파고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알파고가 얘기한 부분 그 일자리 문제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당장의 근본적인
그 맞아요. 두려움은 걱정. 결국 일자리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자리가 당연히 어떤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기술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자동차 산업이 생겼을 때 뭐 마부들은 사라졌어도 일자리는 엄청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필요한 신기술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 교육이고 네. 재교육 같은 거 네. 그리고 실직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잡 트레이닝, 잡 매칭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 되잖아요. 거버넌스 같은 거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정말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작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국에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련된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 유럽 의회는 세계 첫 AI법을 가결시켰습니다. 구정 기자님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유럽 의회에서 만든 법이 유럽 의회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중국에서 그보다 몇 달 먼저 네. 규정을 만든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네. 다만 그 유럽연합에서 만든 것이 좀 더 총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내용의 첫 규제 법안에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제 기업들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네, 그렇죠. 혁신의 네. 장애가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이것을 이제 특히 얼굴 인식 같은 거 어떤 범죄자를 잡겠다는 이유로 생체 인식을 하는 문제 이걸 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를 놓고서 굉장히 많이 다투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생체 인식 시스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할 때 뭐 성적 취향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AGI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투명성 요건 그다음에 이게 인공지능의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규제 틀을 잡고 이 규정들이 다 통과된 다음에도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그 사이에 이미 다 발전해서 2년 뒤가 되면은 다시 또 새로운 내용을 해야 될 거다. 실제로 이게 이 법안이 2년 전에 내용이 나왔을 때 처음에 발의가 됐을 때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거론도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나오고 나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했던 거거든요. 어떤 틀을 만드는 거,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에는 조금 의미를 두긴 하는데 내용은 2년 지나면 또 뒤처지지 기술은- 않을까 그런 지적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There is some chance that above zero that AI will kill us all. I think it's low, but there's some chance. I think we should also consider the fragility of human civilization. 저는 네. 사실 이제 항상 걱정이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도 이 사람이 주는 문제가 일단 지금 20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을 해서 2030년이 되면 정말 완전하게 극경사지를 달리고 가면 지금도 뭐 하루에 리단위로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저는 사람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로봇이라도 좀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우리 아들이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군부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로봇이라도 옛날에 그 채팅하면서 그냥 막말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걔하고 대화할 때가 편했다. 요새 채팅표 너무 자기보다 말을 더 잘하니까 걔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대. 너무 답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분이 나쁘대.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 같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AI가 도대체 우리의 그 인간의 자리를 얼마만큼을 내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과학자들의 관점이 아니고요. 사실 그 우리 모두의 좀 고민거리여야 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 기계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류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열광했던 게 2007년이죠.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5년이 지난 후 일반인들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생활에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21세기 AI 등장은 인류에게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